공군의 국산 공격기 FA-52, 미 해병대의 F-18 호넷 전투기와 공중전 대결을 펼쳤다. 공군은 5일 제16전투비행단 소속 FA-50 전투기와 미 해병 일항공단 제12비행전대 FA-18C 전투기가 연합 비행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16전비에서 이륙한 FA-51기와 FA-18C 1기는 공중에서 상대방을 격추시키는 공대공 유격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측 전투기와 미 측은 역할을 번갈아 가며 공중전 기동을 펼쳤다. 또 전술 기동 후에는 나란히 편대 비행으로 귀환했다. 훈련의 결과는 무승부. 공군 측은 이날의 훈련은 대결이 아닌 기량 점검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FA-50은 초음속 고등 훈련기인 T-50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투기다.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한 FA-50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일반 폭탄, 기관포 등의 기본 무기는 물론 합동 정밀 직격탄과 지능형 확산탄과 같은 정밀 유도 무기 등을 최대 4.5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연합 비행 훈련을 위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는 FA-50, FA-18 전투기. FA-18C는 미국 맥도널드 더글러스에서 제작된 방공 및 대지공격 겸용의 다목적 전투기로 미 해군 및 해병대의 F-4 팬텀 전투기와 A-7 코세어 공격기를 대체한 전투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 해병 12전대는 1942년 창설돼 와일드캣 전투기로 남태평양 과달카날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부대로 유명하다. 또 2010년까지는 아프간 칸다하르에 주둔한 실전을 치른 부대이다. 훈련에 참여한 미 해병대 FA-18C 조종사 프레드릭 갤럽 소령은 한국 기술로 개발한 FA-50의 우수한 성능과 조종사의 뛰어난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을 주관한 제16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 신호재 대령은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 조종사들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은 물론 전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확고한 영공방위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16전비를 전방작전기지로 사용하는 12전대가 전개훈련을 진행하는 가운데 양측 전력이 연합비행훈련을 통해 공중전술 노하우를 공유하고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더욱 강력해지는 FA-50 파이팅 이글 업그레이드로 새롭게 태어나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이 주관하는 전술 입문용 훈련기 2차 사업과 관련 전술 입문용 훈련기 TA-50 블라크 2 판매 및 종합군수지원 측에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6,883억 원, 판매 대수는 20대입니다. 사실 T-50 고등 훈련기 생산 라인은 정지된 상태라 실질적으로는 FA-50에 가까운 전술 입문기를 20대 생산하고 납품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TA-50 블라크 2는 전투훈련 및 전투기 파일럿 양성에 있어서 비행기 조종뿐 아니라 전술 및 전투력 향상을 위한 단계의 훈련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TA-50 블라크 2는 언제든 FA-50으로 성능을 개량할 수 있으며 LOW급 전투기로 빠른 전환이 가능한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번 TA-50 블라크 1을 20대가량 주문한 것은 퇴역을 앞둔 F-4 팬텀, F-5 프리덤 화이터를 대체하고자 하는 밑그림인 듯합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완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그로 인한 공군력 공백을 FA-50 파이팅 이글로 전력 공백을 채워나간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주로 단절 위기에 놓였던 T-50 계열 항공기의 제작 인프라가 유지되면서 향후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도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한정된 국방비에서 공군 자산에 무한정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로 인해 FA-50 성능 개량 사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FA-50은 지상군에 대한 근접 항공 지원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따라서 타격 범위도 5에서 25km 수준에 불과합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연료 부족 및 정밀유도무기 운용 능력 부족으로 FA-50은 항공기가 지닌 기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탐지거리가 100km에 달하지만 타격 가능한 거리는 최대 25km에 불과하다는 문제. 언제나 발목을 잡았고 수출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의 전투 행동 반경은 440km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부산에서 휴전선까지의 최대 거리보다 길지만 전술 비행 형태와 공중급유 능력 미비 등을 감안하면 행동 반경이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 연료탱크 장착이나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선보였던 연료탱크 확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영국 MBDA 아스람이 거론됩니다.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아스람은 타이푼, 토네이도,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F-15K에 쓰이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람은 FA-50의 가시거리 공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거리 공대지 무기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E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사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줄어든 것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합니다. 국산 미사일 개발도 거론됩니다. 정밀 표적 식별 장치는 미국 로키드 마틴이 개발해 공군에서도 쓰고 있는 스나이퍼 ATP-4가 유력하다. 로키드 마틴은 지난해 10월 FA-50에 스나이퍼-4를 장착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8월에 체계 통합을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관련 검증 작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경공격기로 동남아시아와 중동, 그리고 남미 국가들에게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고사양의 전투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틈새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경전투기 시장에서 FA-50 파이팅 이글은 나름 좋은 성능과 가격으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FA-50 파이팅 이글은 공대공 능력과 짧은 작전 반경 등으로 성능 개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번 공군의 성능 개량 사업 조사로 인해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수출 등과 같은 수출과 또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까지 걸리는 공군 전력 공백을 훌륭하게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A-50 파이팅 이글은 동남아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중동의 이라크 등에 수출되면서 성능은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족한 공대공 능력과 작전 반경의 확장은 언제나 전술이나 수출에서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번 공군이 FA-50 파이팅 이글 업그레이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고 있으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FA-50 파이팅 이글 전투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FA-50 개량 사업 구체화 이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FA-50의 업그레이드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T-50 골든 이글의 경공격기 버전으로 대한민국 공군은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 이글 50대, 전술 입문 훈련기 TA-50 22대, 경공격기 FA-50 파이팅 이글 60대,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 이글스 전용 기체인 T-50이 12대, 총 144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6월 말경 TA-50을 20대 더 도입하는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뉴스도 나와 납품이 끝난다면 대한민국 공군은 T-50 계열 항공기는 총 166대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에 수출이 되어 뛰어난 성능을 직접 선보인 바 있는 한국의 FA-50은 근래 미 해군의 차세대 훈련기 사업과 호주의 훈련기 교체 사업이라는 이슈가 있으며 이미 FA-50을 도입한 국가에서도 추가로 도입을 할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근래에 또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FA-50의 성능 개량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 FA-50의 성능 개량 개념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FA-50의 개발이 완료가 된 후 꾸준한 개량을 이루어졌지만 본격적인 성능 개량을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국방과학연구소에 개념 연구를 의뢰한 방향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FA-50의 항속거리 증가 방안, FA-50의 무장 능력 향상, 정밀 무장 운용, 운용 능력입니다. 특히 FA-50은 항속거리가 짧은 편이며 무장이 가볍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꾸준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항속거리가 짧으면 임무 수행에 제한이 생기며 오랜 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시급한 개량의 포인트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개량 사업의 주요한 포인트가 저렴한 비용으로 공군력을 높이는 데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시급한 개량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개량이 된다면 해외 수출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 다음은 공대공 미사일과 중거리 정밀 타격 능력의 향상과 타깃팅 포드 탑재입니다. FA-50은 현재 중거리급 공대공 무장이 없으며 중거리 공대지 무장이 없습니다. KGB, 매버릭, AIM-9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거리가 짧습니다. 이 점도 시급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깃팅 포드는 야간 표적 식별 장치인 스나이퍼 ATP의 호환성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이 장비는 야간 표적 식별 장치로서 매우 성능 좋습니다. 현재 F-15K에도 장착이 되어 운용 중인 장비입니다. 현재는 스나이퍼 ATP를 2020년 말까지 통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의 개량 사업은 KF-X가 전력화되는 2016년과 KF-16의 업그레이드 지연, F-4의 퇴역이 맞물리는 2024년-2025년경 공군력 약화의 우려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미 해군 훈련기 사업, 호주 훈련기 교체 사업, 말레이시아 경공격기 획득 사업 등의 해외 수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이슈로 좋은 기회가 많은 FA-50 파이팅 이글이 국내외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를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생산 수출 FA-50 전투기 다목적 파이터. 대한민국이 만든 파이터 어태커 FA-50 다목적 공격 전투기가 국제적으로도 그 성능이 인정되어 이미 도입해서 실전 배치했거나 상담 중인 국가들이 많으며 동급 전투기 중에서 가성비를 포함하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세계 열강들만이 가지고 보존하려 애쓰는 두터운 전투기의 노하우를 지키려는 벽을 뚫고 우리가 만들고 건국 이래 최초로 수출하기까지 하는 FA-50 전투기를 알아본다는 것은 실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전투기의 군사적인 개념은 미국이 전장 환경을 고려해서 최고 수준의 특별한 전장을 커버하는 최상위 기종과 일반적인 전장을 커버하기 보통 전투기로 기종으로 나누는데 이를 통상 하이로우급으로 분류합니다. 이 부분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으로 볼 때 하이급 정점에 F-22가 있지만 천문학적인 가격 때문에 일반적인 정장 상황에서 사용될 로우급 정점에 F-35가 자리한다는 개념입니다. 그 로우급 전쟁 환경에 적당한 요격성, 민첩성 등을 갖춘 틈새 기종의 전투기로서 가성비까지 우수한 우리나라의 FA-50이 가장 적합한 전투기가 된 것입니다. 주력으로 볼 때 이 기종과 동일급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생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FA-50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가성비를 더한다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차를 개발하기 위해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NGCS에 참여하려고 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가 폴란드 참여를 거부하기로 최종 확정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된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을 제외하고도 미국 M1 에이브럼스, 러시아 T-90, 영국 챌린저 등의 주요 전차가 있지만 폴란드는 자국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대로템과의 협력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전차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터키에 K2 흡표 생산 기술을 수출한 적이 있다. 폴란드 수주 가능성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폴란드가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해 현대로템과 제휴했고 오는 2023년부터 생산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현대로템은 아직 방산 부문에서 완제품 수출 실적이 없다.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철도 부문에서 적자로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연간 1,00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이 유력한 상황이다. 주목받지 못하던 방산 부문에서 대규모 수출이 발생하면 방산 기업으로 회사의 체질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제20기계화보병사단 공지합동훈련에서 K2 흡표전차가 사격을 하며 불을 뿜고 있다. 다만 현대로템은 아직 구체적으로 수주에 관해 협의가 오간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가 전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 영업활동 차원에서 현지에서 사업 설명을 한 적은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공고가 뜨지 않아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규모도 비현실적이란 의견이 많다. 현지 언론 디벨트는 폴란드 전차 사업의 발주 대수가 800대가 이를 것이란 전망을 했다. K2 흡표전차의 대당 가격대는 100억 원 내외로 알려졌다. 부수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10조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800대에 대한 외신 보도는 구체적인 근거도 부족하고 폴란드의 상황을 봤을 때 좀 황당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폴란드의 국방비는 지난해 기준 93억 5천만 달러이다. 한 해 국방비 예산을 전차 사업에 쓴다는 얘기다. 폴란드는 이미 국내 방산기업 한화디펜스와 협력한 경험이 있어 양국 간 신뢰는 두텁다. 폴란드는 영국의 자주포 기술을 수입해 K9 자주포의 자체와 결합한 신형 자주포 클랩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다. K9 자주포는 현지에서 호평받고 있다. K2 흡표는 지난 2008년 개발이 완료된 육군 차세대 전차다. 주포로 120mm 활강포를 장착했고 최대 속도 70km, H의 기동력을 발휘한다. 현대로템은 1차로 K2 전차 100대를 2014년부터 우리 군에 인도했고 지난해 5월부터 2차 양산분 106대를 출고하기 시작했다. 현대로템, 폴란드와 K2 탱크 800대 10.5조 원 계약 눈앞? 90억 달러 규모, 외신, 미국 M1이 유일한 경쟁자 꼽지만 K2 유력 전망. 방산업체 현대로템이 K2 흡표 전차 800대 폴란드 수출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폴란드 매체 티솔.bl은 25일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요구사항에 맞춘 K2 전차와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의 영자신문 보도를 인용해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도 지난 13일 비슷한 취지로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대로템이 제안한 계약은 90억 달러 규모로 의 탱크 계약을 결론 내려고 한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현대로템의 통합방어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현대로템이 제안한 K2 흡표 전차는 차세대 전차로 정평나 있다. 주포로 구경 120mm 55구경장 장포신 활강포를 갖춰 사거리와 관통력이 뛰어나다. 구경 12.7mm와 7.62mm 기관총을 부무장으로 장착한다. 길이 10.8m, 너입이 3.6m, 높이 2.4m의 무게는 55톤이다.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춰 승무원은 3명이다. 1500마력의 힘을 내는 강력한 디젤 엔진 덕분에 포장 도로에서 최고 시속 75km의 속도로 주행한다. 야지에서도 시속 50km의 속도를 내 기동력이 탁월하다.
또 자동 탐지 추적 기능과 피하 식별 장치, 자동 항법 기능, 미사일과 레이저 경고 장치, 복합연막 발사 장치, 화학 탐지기 등을 갖추고 있다. 폭발 반응 장갑 등으로 방어력이 뛰어나다. 잠수도화 장치를 장착할 경우 수심 4.1m의 강도 건널 수 있다. K2 흑표전차는 현대로템이 한국 육군에 100대를 실전 배치하고 106대를 생산 중일 만큼 능력을 검증받은 전차이다. 앞서 현대로템은 지난 2008년 독일 업체를 제치고 K2 전차를 터키에 수출했다. 폴란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현대로템 대표는 K2 전차의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폴란드 공무원을 여러 차례 만났다. 폴란드 정부는 노후 전차 대체를 위해 자체 전차 개발을 선택했다. 그동안 폴란드 차기 전차로 미국의 M1 에이브럼스 전차, 러시아의 T-90, 영국의 챌린저 전차 등이 거론됐는데 폴란드가 자체 개발 쪽으로 선회하면서 K2 전차를 개발해 한국 육군에 납품하고 기술도 이전하겠다는 현대로템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 T9은 현재의 지정학 여건을 감안하면 폴란드가 잠재 적국인 러시아의 전차를 수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영국의 챌린저 2 전차는 수출 성공 사례가 없는 만큼 K2의 경쟁자는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뿐이라고 주장했다. T9은 한국은 첨단 기술 이전에 더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K2 계약에는 첨단 장갑 기술과 120mm 55 구경장 포의 생산 세부 내용, K279 관통탄 생산 기술 등이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M1 탱크는 포탑에 34에서 36발의 포탑을 수납하고 있지만 K2는 자동 장전 장치 때문에 그 절반인 16발만 수납하고 있을 뿐이다. 또 M1은 APS 능동 방호 장치를 즉시 장착할 수 있지만 K2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에도 K2는 미사일 접근을 알리는 통합 레이더를 갖추고 있다. T9은 폴란드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APS가 없어도 K2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로템은 자체 개발한 K2 전차의 사양과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 폴란드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만났다.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는 현대로템과 협력해 2023년께 차세대 탱크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